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대표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공구사호 샵 094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한 대로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수선하죠, 요새. 네. 총선 앞두고 막 그러는데 네. 지금 일단은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호를 몇 번 받느냐. 사실 우리가 순위 효과, 기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예. 3번을 확보하는 게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른 의원께서 이제 탈당은 확실히 했는데 네. 그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낙연 대표님하고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네.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번씩은. 아. 네. 근데 뭐 사실 뭐 이낙연 대표님도 김대중 전 예. 대통령 시절부터 같이 쭉 정치를 하셨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그냥 얘기만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뭐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짐작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예. 근데 우리 서른 동지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함께 하겠지요. 네네. 제가 예. 출입 기자 때 서른 동지가 부대변인 했었어요. 아, 동아일보 저 기자하실 때. 그렇습니다. 87년에 만났으니까 예. 얼마나 됐을까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친문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얘기하는 홍영표 의원도 네. 그 의총에서 아주 굉장히 강성 발언을 네. 하셨다라고 지금 하는데 네. 그 홍영표 의원하고도 좀 어떻게 접촉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뭐. 예. 전화는 몇 번 하고 있고요. 예.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결국은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결국은 함께 하리라고 본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탈당파들이 민주연대라는 거를 만들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민주연대라는 게 정당은 이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컨대 민주연대라는 우산 밑에서 같이 모이자는 방법이라면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정당이 아니면 기호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당이 아니면 그 통일된 기호는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상상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연대 안에 저희 새로운 미래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속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당명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민주연대와의 문자 그대로 연대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런 식의 생각을 양쪽 다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나오시는 분 뭐 이런 거 여쭤봤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충 몇 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홍영표 의원의 말씀으로는 최대 10명이라고 말씀했죠. 예. 네네. 여기에는 이 10분은 서른 의원은 포함 안 된 10명이죠. 포함됐을 겁니다. 아마도.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오늘 그 컷오프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기동민 의원,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앞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또 그 정치에 대한 신념 이게 다를 수 있고 또 개개인의 관계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대표님이 그 민주당 향해서 40년간 처음 보는 난폭한 공천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천 때마다 불공정 시비가 있곤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각 단계마다 그리고 거의 전면적으로 불공정 시비가 있는 건 처음 봅니다. 그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개혁신당하고 합했다가 이제 다시 나눠졌었는데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냥 이낙연 대표께서 혼자 계속 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나이를 헛먹었지요. 꼭 겪어봐야만 뭘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네. 네, 하여튼 10하루 만에 다시 헤어지게 됐습니다마는 다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어쨌든 이 박용순 의원께서 계시고 지금 새로운 미래에 포함된 의원 숫자가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두 분이시죠. 예. 그 제가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새로운 미래 그 지금 사실 우리가 지지율 보면은 좀 네. 아직은 좀 낮은데 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당명이 익숙치 않은 것이 제일 크겠지요. 예. 처음에 새로운 미래로 출발했다가 개혁신당과 통합하면서 11일 동안을 저희들로서는 허송한 셈이지요. 굉장히 네. 귀중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당명이 익숙치 않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책임 있는 뉴스보다는 인상적인 뉴스를 어떻게 더 내느냐 하는 것이 인지도나 지지도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좀 묵직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단기간에 지지도를 올리는 데는 보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부터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 익숙해지고 또 저희들의 뉴스가 나가고 이러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현안 관련해서 한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대 정원 지금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새로운 미래는. 예, 제가 5개 항의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예. 여러 정당 중에서 이렇게 상세한 중재안을 낸 것은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은 단번에 현재 정원의 65%를 늘리자라는 것이거든요. 예. 2,000명이 65%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해마다 15 내지 20%씩 10년간에 걸쳐서 늘리자. 네. 그리고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 소재 의대에 배정하자. 그리고 지방의 국립의료원을 의전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는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10+5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 5년 동안은 지방 소재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자. 네. 그리고 의료원 공공의료원 5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을 지방에 두어서 지방 의료 공백을 빨리 해소하자. 그다음에는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열어서 빨리 따져라. 그다음에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의료계 포함해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협의하라. 이렇게 5개항을 제시했습니다. 국립의전원하고 공공의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셈이죠. 근데 과거에 의사들이 파업할 때 공공의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기억이 있는데.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안 가시면서 지방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면 지방은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건 조금 더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지금 의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 사직서 내고 막 이런 투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어느 나라나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그 이유는 오직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환자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지요. 그러면 존경이나 신뢰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잃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는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2부에 이 정치 분석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네. 하다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국 신당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일 이번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건 국민이 선택하실 문제인데요. 그 정도로 대체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신당과 새로운 미래에 있어서 예를 들면 네. 지금 미래연대하고 민주연대하고는 같이 이제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하고도 연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른바 민주연대는 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도 역시 조금 연대할 생각은 아직은 없으시다 이렇게 현 되겠네요.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 새로운 미래 있죠, 민주연대 있죠, 조국 신당 있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앞에 두 가지는 합쳐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합치기 위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어쨌든 네. 민주당 있고 이렇게 되면 네. 총선이 되게 좀 민주당 그러니까 구민주계열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안 좋은 상황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내부가 워낙 혼란스럽고 구성원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겠죠.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리더에 대한 신뢰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를 중심으로 공천하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찍이 말했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걸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친명계만으로 했을 때는 일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원내 일당? 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현재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번 총선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패배할 걸로 봅니다. 일당 그러니까 과반은 고사하고 일당도 못할 어려울 가능성이 것이라고 봅니다.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위성 정당이라는 거를 민주당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이게 뭐 통진당화다. 뭐 예를 들면 친북 종북. 자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색깔로는 배격해야 합니다. 예. 네. 동시에 한미 동맹의 존폐 여부라든가 주한미군의 존폐 여부 이것은 거의 국가의 근간에 속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국민 일각으로부터 의구심을 받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위성정당의 구성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포함해서 그쪽과 손잡으려고 하는 민주당도 설명 의무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플러스 민주연대는 좀 너무 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지향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정권교체에 성공하셨는데요. 그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랬습니다. 수구냉전 세력과 급진개혁 세력을 배제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님께 조금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주류 교체 과정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친명이 이제 친문을 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 근데 과거에 친문들이 잡았을 때에도 동교동계한테 좀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 20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당시에 20대 총선 직전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박주선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전부 탈당을 했잖아요. 문병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도 노사모와 동교동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주체의 교체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단지 그 방법이 납득 가능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얼마나 일탈하느냐
아니면 덜 일탈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막무가내의 폭력적 방법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을 지켰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선거에서 뭐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네. 뭐 전문가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 구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거 구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원래 생각했던 예를 들면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 원래는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주조를 이루고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할 걸로들 봤지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여론조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스스로 지금 점수를 많이 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지기로 결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마저도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승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목표가 있는 것 같다. 방탄망 구축의 목표를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당내에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선거 구도를 지배할 수 있는 아젠다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순전히 저희들 기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성정치 심판, 양당 심판. 예. 네, 그것을 민주당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정치 심판. 근데 양당 심판론이라는 게 지금 공천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계속 유지 어느 정도 그 불씨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쭉 그게 있다가 그러나 이번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이렇게 폭발하게 됐다. 폭발하게 됐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그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며칠 이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만일 결정하신다 그러면 정치적 고향이자 또 이 정통성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광주 쪽. 네, 제가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대표님께서 판단하실 때 네. 사실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정통성의 부여 네. 이런 의미까지 줄 수 있는 게 호남 광주 지역인데 네. 지금 민심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여론조사 말고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오래된 익숙한 사랑 같은 게 있지요. 그런데 많은 실망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여전한 애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거의 휩쓸었잖아요. 네. 그때. 그죠? 네. 그때는 그러면 애착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 민심이란 게 때로는 바위처럼 느껴지는데 지나고 보면 바람 같은 것일 때도 있지요. 이번에 바위가 그대로 바위로 그대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바람이 될지 그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당이 휩쓸 때하고 지금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호남 지역 민심에? 우선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때는 호남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수도권으로 북상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먼저 바람이. 양당 심판론이 먼저 더 이렇게 불이 붙었고 그 여론이 광주로 남하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공통점이라면 뭘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처럼 폭발적이 될지 단지 2016년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킬 때는 3월 중순까지도 지지율이 8%였습니다. 막판 2, 3주 사이에 이렇게 폭풍처럼 바람이 불었죠. 그때 그 바람이 불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우선은 문재인 그때는 후보였던가요? 예. 대표죠. 그냥. 네, 대표의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이 꽤 먹혔어요. 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옮긴 것이 여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대거 하간 좀 상당수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굉장히 잘 우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호남 분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남지사까지 지내셨으니까 대표님. 예, 제가 말씀드리면 공정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호남인들, 호남의 언론 같은 곳에 보면 많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광주의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민주당의 그런 불공정 경선에 대해서, 불공정 공천에 대해서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네. 거기 현역 의원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다 이번에 공천이 안 된 걸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신 분은 딱 한 분 정도네요. 단수 공천이 1명, 또 한 명인가 몇 명인가는 경선이고요. 그다음에 3명이 경선 끝에 탈락 확정됐고요. 저 대표님은 언제 발표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며칠 이내에요. 며칠 이네요. 네. 예. 뭐 어쨌든 요새 워낙 격동하고 있는 정치판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또 이렇게 격동하고 있는 데에서 이낙연 대표님과 같이 굉장히 침착하시고 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역할 공간은 역설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적으로 큰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만 또 설상가상으로 더욱 나쁜 것은 정치마저 혼란스러워서요. 이럴 때 저 같은 사람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대표님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였습니다.